안녕하세요. 서민지의 한풀이 잉글리시 독해편입니다. 유닛 10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명사 구와 이세 대해서 배울 건데요. 여러분, 명사 구라고 하면 이 구가 과연 뭘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구는요, 두 단어 이상의 모임이에요. 두 단어 이상의 모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절이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절은 주어와 동사 등의 문장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사구다라고 하면 명사인데 두 단어 이상의 모임들이 명사 자리에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이 it이 있는데요. it은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는데요. 해석이 되는 대명사, 우리 명사편에서 배웠었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비인칭 주어와 가주어 it 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명사구와 i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우리가 큰 틀을 보자면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명사구와 it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거고요. 명사구, 두 단어 이상의 모임은요. 동명사, 투부정사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문법에서 동명사랑 투부정사를 아직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얘가요, 명사의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럼 명사는요, 우리 유닛 1에서 배웠죠? 어느 자리에 올 수 있죠?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사의 ing 형태를 취해서 명사의 기능을 하고 싶어하는 이 동명사는 이 자리에도 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명사구에서 동명사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투부정사라고 하는 거는요. to 뒤에 동사 원형이 같이 와서요. 얘 또한 명사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투부정사 파트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을 배울 건데요. 지금은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투부정사만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 다음 비인칭 주어인데요. 인칭이 없어요. 해석이 안 돼요. 이시 이제 우리가 해석이 되지 않고 날씨나 시각, 요일, 날짜, 거리, 명암 등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예시들을 같이 살펴볼 거고요. 가주어 it이에요. 가짜 주어래요. 그러면 얘는 해석이 되지 않으며 진짜 주어는 뒤에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명사구 주어, 동명사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죠. 그래서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어 자리에 위치한 동명사는요.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기는 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example을 한번 살펴볼게요. exercising 이라고 하는 어휘가 있어요. exercise 동사에다가 ing를 붙였죠. 그리고 regularly 부사가 있어요. 두 개가 합쳐서 명사구가 되었습니다. exercising regularly,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주어는 있는 이가로 해석하는 것까지 이렇게 예쁘게 적용이 되었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is 동사, good 형용사죠. 주격 보어, 보어 자리에 있는 형용사고요. for your health. 그래서 이거는 괄호치고 수식어구가 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당신의 건강에 좋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reading books.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독서라고 하는 거예요. 책을 읽는 것은. 그래서 사실 독서는 의역한 부분이고 책을 읽는 것은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enrich, 동사예요. 우리 동사편에서 앞에, 뒤에 붙어가지고 동사를 만들어주는 그런 접미사, 접두사를 배웠었죠. en이 붙어서 rich라고 하는 풍부한
혹은 부자인이라는 형용사가 동사가 되었어요. enrich, endanger 등의 어휘들이 기억나시죠? 그래서 풍요롭게 하다라는 동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무엇을? Your body and soul, 목적어가 됩니다. 그럼 reading books enrich your body and soul 이라고 하는 어휘는 독서는 몸과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투부정사예요. 말이 너무 어렵다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투부정사는 하나로 묶어서 명사구다 라는 것만 일단 생각을 하고 갈게요.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입니다. 명사의 역할을 하죠.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기는 이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To learn a new language. 주어 자리에 왔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은는이가로 이렇게 해석이 되었고 is 동사 not easy and니까 이제 여기에서 easy라고 하는 거 주격 보어 자리에 일단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일단 쉽지 않고 끊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주어가 요거였어요. 그런데 문장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and로 바로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럼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이런 문장이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쉽지 않고 시간이 걸린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to complete라고 하는 이제 투부정사가 나왔는데요. To complete the report on time. 여기까지 끊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동사는 is가 되겠고요. important, 중요한이라고 하는 어휘죠. 그래서 주격 보어 자리에 이렇게 형용사가 왔습니다. 제 시간에 리포트를 끝내는 것은, 완료하는 것은 은는이가로 이렇게 해석이 되었죠. 이런 것은 중요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명사구 주어에서 동명사랑 투부정사 이런 형태를 배웠는데요. 얘네들은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거나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다른 품사의 기능인 명사의 기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은는이가로 해석을 해주었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이세 대해서 배울 건데요. 비인칭 주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뜻이 없고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날씨나 시각, 요일, 날짜, 거리, 명암 등을 나타내는데요. 일단 날씨부터 알아볼게요. 우리가 오늘 정말 날이 좋아 라고 말할 때 어떻게 말하나요? It's sunny today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it이 해석이 되나요? 그것은 오늘 화창하다. 너무 어색하죠. 이 it은요, 이제 해석이 되지 않고요. 비인칭 주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It's sunny today 라고 하면 그냥 날씨가 화창하다. 날씨가 좋아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it이 또 등장하죠. Didn't rain. 그것은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해석해도 또 어색합니다. 그럼 이것 또한 해석을 하지 않고 어제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해석해주면 되겠고요. It's cold and windy. 춥고 바람이 붑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비인칭 주어라고 하겠고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는 포인트를 또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시각과 요일을 알아볼게요. It's 11 o'clock. 11시입니다. 그것은 11시다라고 해석하지 않았죠. 11시입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It's Monday. 그것은 월요일입니다가 아니라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짜와 거리예요. It's January 24th. 오늘은 1월 24일입니다. 그것이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포인트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 It's 3 kilometers from the gym to my house. from은 뭐뭐로부터라고 해석을 하고요. to는 뭐뭐까지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면 gym으로부터 나의 집까지는 3km 거리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 또한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비인칭 주어 이세서 명암 편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명암은 밝고 어두움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It's getting dark에서 it은 해석되지 않고 어두워지는 중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문장 Wake up, 일어나. It's so bright outside. 여기서 it이 해석되지 않죠. 너무나 밖이 밝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해가 중천이니까 얼른 일어나라는 표현이겠죠. 자, 그다음 가주어 it을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가주어라고 하면 가짜 주어를 의미하죠. 투부정사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명사구에서 배웠잖아요. 너무나 긴 경우에는 가주어 it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어가 너무 길면, 너무 서두가 길면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얘를 it을 쓰고 투부정사 명사구를 뒤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으며 뒤로 보낸 투부정사를 주어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it, to, 이 형태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it, 그것으로 해석되는지 한번 뒤를 보세요. to help others가 있죠. 그러면 is very important 이렇게 문장 구조가 이 형식이고 얘가 진짜 주어겠죠. 진주어. 그럼 해석은 it을 한다 아니면 투부정사를 한다? 여기를 해석해준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도 동일하죠. it, 주어예요. 그러나 얘는 해석이 된다 안 된다? 해석이 안 된다. 그 이유는 주어가 원래 이렇게 길었거든요. 그런데 주어가 긴 것을 뒤로 보냈다. 그래서 진짜 주어인 얘를 주어로 해석을 할 거예요. To memorize the whole chapter. 모든 챕터를 외우는 것은 is difficult. 어렵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주어 it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가주어 it에 대절도 또 가주어랑 함께 쓰일 수가 있어요. 대절이 주어 자리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주어 it을 사용하고 이렇게 긴 대절은 뒤로 보내줍니다. 해석도 대절을 주어로 해석해주면 돼요. It is very important. 그것은 너무 중요하다 라고 해석해도 좋겠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뒤에 that이라고 하는 게 있죠. That we help others. 아까 문장이랑 좀 비슷해요. 아까는 명사구였고요. 이번에는 명사절이잖아요. 그래서 that we help others가 원래 주어 자리에 있었고 뒤에 이렇게 보내진 거예요. 그 대신 가주어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is very important. 그럼 주어 먼저 해석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문장 또한 it is difficult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절이 뒤에 위치해 있죠. 그렇다고 하면 얘가 원래 주어였는데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가주어가 와준 거다. 해석하지 않을 거니까 얘를 주어로 해석하면 내가 the whole chapter, 모든 챕터를 외우는 것은 어렵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